수익률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주식은 주식은 수익률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4%를 먹어도 내가 30에서 40%를 사가지고 전체 자산을 키우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를 계속 습관하셔야 돼요. 내가 뭐 먹을 수 있다. 단 2, 3%라도 그러면은 내 자산의 60에서 70%를 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먹을 수도 있는데 혹시 깔 수도 있겠다. 그러면 10%나 20%만 사는 거죠. 어차피 변동성이 크니까. 올해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이 잦습니다. 이 손절이 잦다는 거는 3에서 4%를 볼 것에 6, 70도 들어갔는데 얘가 느그적거리면 얘를 다시 40, 30, 40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손절이 되는 거죠. 1, 2%에도. 또 자꾸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꾸 이게 종목 손실에 신경을 씁니다. 아니야. 응? 그래갖고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닥을 치네? 예를 들어서 아까 모두투도 잠깐 봤습니다만 바닥을 치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위치의 모두투는 만약에 30을 지를 수가 있어요. 왜? 하단이 지지가 되니까. 그죠? 근데 신세 같은 경우는 지금 30을 못 질러요.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10만 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장은 또 하나가 신규 등록주의 강세 현상이에요. 신규 등록주. 예, 신규 등록주. 우리가 신규주라고 이야기하죠. 신규주는 보통 1개월에서 보유 예수가 많고 3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는데 얼추 1년까지를 신규 새내기를 합니다.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뭐죠? 최대 주주 보호 예수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1년 이내까지를 신규 등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고가 종목들 전부 다 이쪽입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전해질 첨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런 거는 차트 대응만 해야 돼요. 제 생각에 내일은 이제 조금 원봉이 나올 수가 있어도 별로 깊이 안 빠져요.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양극할인데, 양극재인데, 에코프로 BM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힘이 멈췄어요. ABL 바이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이 친구만 달리느냐? 그렇지가 않죠. 제가 뉴트리 바이오텍을 잠깐 공략을 했다가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콜마 BNH를 보는 건데 코스맥스 PTI를 샀다고. 근데 사실은 시장이 콜마 BNH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달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 뉴트리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주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옵티팜이라는 개잡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개잡주라 봅니다. 근데 이게 왜 가겠어요? 돼지고기. 그럼 옵티팜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지바이오입니다. 근데 저는 이지바이오라는 주식을 정말 싫어합니다. 예전에 말했었지만. 이런 업종들은 섹시한 업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이 가니까 가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옵티팜이라는 회사는 여기 보면 설명이 동물의약품 뭐 이런 겁니다. 동물병원 진단.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죠. 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중국이 무슨 화장품만 있습니까? 실내로 2월 달에 짱깨가 한국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또 하나가 중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은 소비로 가는 겁니다. 내수로 가는 거지. 중국은 제조로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제조로 못 가요. 그 무슨 말은 중국 GDP가 올해 작년에 6.6% 나왔는데 이게 다시 7%는 못 가요. 제가 수요일마다 그 팟캐스트에서 올려드리잖아요.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종에 있고 하지만은 주식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알면. 우리가 가장 알게 GDP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GDP. 우리나라 GDP가 몇만 불 시대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 짧은 시각으로 CI 이겁니다. GDP라는 거는 우리나라 GDP라는 거는 C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M 갑자기 수학 이야기 하니까 전 문과입니다 여러분. 이과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GDP라는 게. 이참에 하나 배워두시라고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고 C가 바로 소비입니다. 컨슈머 소비. 그 GDP라는 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이 네 가지 인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 배워도 여러분들 되게 유식한 게 아니라 하나 상식 하나 배우는 거예요. I가 뭡니까? 투자입니다. 인베스트먼트. XM은 뭔지 아시겠죠? 익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입니다. 무역 수지입니다. 익스포트 수출하고 임포트 뺀 거. 그리고 G가 뭡니까? 거버먼트죠. 발음 죽이죠. 정부 지출입니다. 이 중에서 GDP가 성장하려면 사실은 이게 증가해야 돼. 이 두 개가 증가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기업들이 막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수출 지표가 좋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한국도 지금 어려운 게 마찬가지인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중국 주체 이거에 돈을 풉니다. 근데 돈을 푸는데 돈을 이쪽으로 풀지 않아요. 이거는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XM은. 근데 인베스터 같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좀 꺼립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 약간 버블이 심해요. 기업 설비 투자가. 그래서 사실 이쪽은 줄입니다. 그럼 돈을 풀면 또 어디로 가냐면 처음부터 일로 갑니다. 누가 채팅장에 글을 주시는데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결정적으로 그러면 옵티팜의 이런 주가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신규주 강세 현상에다가 바이오에다가 이지바이오 아까도 마찬가지. 이런 주식들은 왜 제가 싫어하냐면 거래량이 개떡 같았고 차트가 개떡 같았고 팔기 어려워서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주가의 월봉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은 분명히 매수 찬스입니다. 사도 되는 차트인데 8천을 언제 갈지를 몰라요. 이게 단기 투자가한테는 안 맞는 거죠. 뭐 중장기 투자가한테는 그냥 빠질 때 사가지고 가면 되는 차트예요. 사람 성향마다 다릅니다. 최근에 그래서 보면 여기 얘들이 다 신규주인데 셀러리드 이런 거는 뭐 내용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BP도 뭐 내용이 있을 갈 것 같아요. 내용은 개뿔씨 없어. 자꾸 이쪽 애들이 가는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어디 갔냐? 요새 아주 IB에 갔다.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단타 방법인데. 자, 아주 IB 딱 봐도 매매할 주식 아니죠. 1,000원짜리니까 단타만 쳐야 되죠. 그런데 주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조금 빨리 팔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센 힘이 들어왔죠. 가장 거래량 뛰었으니까. 그럼 요게 지금 얼마니? 1260원이 제일 중요하죠. 또 여기서 한번 두 번째 힘이 들어오죠. 또 당연히 거래 늘어야 됩니다. 기본이죠.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제가 옛날에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급등주는 여기서 말하는 급등주는 한 달 이내의 기간에 30에서 50% 상승한 급등주는 처음으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외워. 기술 안 배우려면 외우세요. 처음으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애교라고 봐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1,400원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장중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 잘 안 보시는데 뭐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런 시점이 이 1,500원을 다시 공략하는 이 시점이 이 가까울 때부터 매수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뭘 봐야 되냐면 머릿속에 5일선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어제 5일선 이탈했던 친구잖아요. 이게 단타든 중타든 똑같아. 내가 딱 장중에 일을 보다가도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본 거야, 이 자식을. 내가 내일 좀 봐야겠다 싶을 때도 먼저 5일선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1,480원. 이게 1,480원인데 얘가 얼마에 끝났냐면 1,425원에 끝났어. 그럼 그 다음날 장중에 1,480원이 오면은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시세 알람이라도 설정을 해야 돼. 그래 안 한 그런 정신 아니면 주식하면 안 돼.
알람이 띵동 왔어. 1480원에. 여기서 여기 약간 3시쯤에. 그러면 뭘 봐야 되냐 하면 이때 만약에 지금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여기다 일단 팔아 먹어버렸는데 3시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해도 만약에 종가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종가가 5일선 위에 마감할까 아닌 것만 보면 돼요. 다행히 얘는 5일선 이상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서 만약에 1400 한 70원 60원으로 마감하게 되면 그때가 손절이에요. 비중을 딱 줄이는 거예요. 너무 짜증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줄이는 거예요. 내일 가든 말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손절을 잘하자의 의미예요. 1000주를 샀다가 한 300주 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이 이제 요거는 중립 가르쳐 드렸습니다. 중국이 GDP가 올해 중국 GDP가 작년이 6.6%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올해 7%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죽다 깨어나도. 왜? 이 GDP가 성장하려면 이 자식들이 좋아야 돼. 이거하고 이게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역 분쟁이라는 그게 있잖아. 근데 중국이 그런 무역 분쟁에서 갑자기 왜 이게 안 좋아집니까? 중국이 지금 잘 되려면 수입을 이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X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춰놨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중국.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늘리겠지. 결정적으로 소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 경쟁이 나옵니다. 모든 포인트는 소비에 있어요. 컨슈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내수가 산다는 건 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안 합니다. 삼성이 하이닉스. 그나마 삼성 하이닉스는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1년에 막 수십 조씩 쏟아부으니까. 근데 애들이 별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아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010, 950, S51 이런 것들은 빠지면 무조건 주워담으세요. 정유회사들은 작년에 주가가 13만원에서 많이 빠졌는데 작년에 설비 투자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차트가 적극적으로 차트가 아니라는 건 알죠,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면 안 돼. 여기서 엄청 세게 때렸잖아요. 하나 때리고 또 때리잖아요. 그럼 천천히 빠질 때마다 사야 돼. 빠질 때마다. 차트 깨졌네 싶을 때마다. 성격이 급하면은 대형주는 못 먹어요. 성격이 급해갖고는 개별주들은 아까 제가 단타도 치고 합니다만은 개별주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형주들은 내가 좀 사가지고 한 10% 20% 먹으려면 되게 좀 성격이 유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장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장이 안 빠지면 돈 벌 공기는 많습니다. 지금 장은. 근데 지금 장은 쉽게 빠질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갈 수 있는 장이냐? 그것도 아니죠. 왜 못 갑니까? 코스피가 가려고 그러면 새 놈이 가야 돼요. 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가야 돼요. 이 자식들이 가겠냐고 지금 그림에. 안 가지. 장은 빨리 못 가. 아무리 현대차가 발악을 해봤자 이 자식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코스피 상위 이 10위권의 애들은 건드려봤자 별로 먹을 게 못 돼요. 이 자식들이 오게 되면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10위 밖에 애들이 잘 가는 거죠. 10위 밖에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한 베팅은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코스닥도 이제 제가 잠깐 ETF죠. 코스닥 ETF에 대한 투자도 지금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또 기다려야 돼요. 왜? 생각보다 이 그림이 코스닥 차트가 좋아 보여도 여러분 코스닥 혼자 날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잡아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는 그림이 지수 보면 여기가 장대음봉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은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이 정도. 제가 바라본 이번 주에 코스닥 지수는 대략적으로 엄봉을 보고 있어요. 주봉 엄봉이요. 굳이 현지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이게 확 가야 되잖아. 여기까지 706, 70. 그러면 뭐가 올라야 돼요? 후딱 깨어나도 셀트린 헬스케어나 이런 애들이 가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린 헬스케어 주가나 시가총액 순으로 볼 때 신라젠 주가를 보면 코스닥 지수가 빨리 갈 수 없는 그림이야.
그럼 지수가 빨리 가지 못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지수 관련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묻지 마야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 주식들의 모든 공통점은 다 별개가 많은데 그래도 많이 붙여보면 바이오가 좀 많아요. 바이오가. 어차피 애경산업 이런 거 투자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요. 중국 관련주.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네오팜이라든지 이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은 시세가 훨씬 나버렸어요.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은. 중국 관련 화장품 중에서 제일 탄력, 제일 투자가 유망한 두 개의 기업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네오팜이에요. 아직도 엉뚱한 한국 화장품 이런 거 물어보면 기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왜냐면 이게 뭐 중요하냐면 지금이 2월 18일이잖아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되면 실적 시즌 들어가요. 자,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시즌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IT 건들지 말라고. 그런데 화장품 어쨌든 뭐 중국 관련주들은 처음부터 기저효과가 들어와요. 실적 기저효과가 뭐냐면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좋은 거를 기저효과를 주가가 근데 이때 제일 많이 갑니다. 기저효과라는 숫자 딱 붙을 때.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는 역기저했고요.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뭐 저는 잘 투자를 안 했습니다만 한샘 같은 주식들의 이런 상반기 작년 기준 50%의 수익은 전부 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몇 분은 이걸 가지고 드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힐러코리아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단타만 쳐야지. 이런 에스컬레이터 종목을 템포 놓쳐버렸잖아요. 여기서. 못 건드라. 예, 못 건드려요. 그냥 건드라도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냥 약간 내가 좀 장기로 봐서 난 힐러코리아가 정말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보면 상관이 없는데 1년 동안에 15,000원짜리가 5배 오른 주식은 굳이 내가 양봉이 안 사도 돼. 굳이 그냥 갖고 있다가 빠지면 그냥 다 보면 돼. 굳이 지금 이렇게 뭐 열정이야 지금. 응? 이런 유파 플라즈마 이런 주식들은 근데 댓글 질의가 하나도 없네. 이런 주식들은 어차피 삼성 갤럭시 폴더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딱 기억을 하세요. 예. 지금부터 4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4월을 준비해야 돼. 3월 18일인데 그럼 4월에는 뭔 일이 있을까요? 첫째, 3월 말에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분기 윈도우 드레싱을 그려야 됩니다. 오늘이 3월 18일이기 때문에 2주 있으면 이제 3월 정도 끝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분기 윈도우 드레싱. 왜? 3, 6, 9, 12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죠? 1분기가 1월부터 3월이고 2분기가 5월부터 4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이게 분기 말이잖아요. 3, 6, 9, 10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 분기 윈도우 드레싱은 뭐죠? 와이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분기니까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12월달은 빼요. 배당이 빼니까. 12월달은 어차피 개차반이야 수급. 3, 6, 9, 12 중에서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란 말이 의미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손. 기술 배워요. 모르면. 이거 몰라. 우리 그 뭐지? 드레싱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이렇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아이, 모르나 보다. 어쨌든 분기 말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수나 종목을 올리는 거를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요. 근데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감적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 분기가 마무리되는 그 월의 마지막 그러니까 3월, 6월, 9월 중순 이후에는